자, 우리 시너지 교재 173쪽 유형 9번부터 맞죠? 아니? 자,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하고 있는 게 경우의 수야. 숙제 해보니까 어때요? 이전에 배웠던 것들이 거의 필요가 없지, 그지? 지금 이거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만 하면 잘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 또 다른 거 포기하고 전략적으로 이것만 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치? 그래도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지금 이게. 경우의 수랑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순열 조합들이 다 그래. 그래서 좀 열심히 좀 복습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야? 경우의 수를 세기 위해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썼었죠. 그치? 한마디로 정리하자. 합의 법칙은 언제 써먹으라고?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할 때잖아. 그치? 뭐가 있을 때? 또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할 때는 따로따로 구해서 뭐 한다? 더한다. 단 조심할 게 뭐라고요? 더하되 마지막에는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해서 있다면 반드시 한번 빼주셔야 된다 그랬죠. 다시 또는일 때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각각의 경우수를 따로 구한다면 더하는 거야. 또는 붙어 있으면 다 더하는 거라고. 근데 마지막에는 뭐 하자고요? 만약에 A와 B가 둘 다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면 여기서도 여기서 중복해서 쓰잖아. 그러니까 한 번은 빼주셔야 된다고. 거기서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두 번째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은 언제 써먹는다고? A와 B가 둘 다 일어날 때. 여기서는 and 그리고 둘 다 모두 일어날 때라는 뜻이야. A와 B가 모두 일어날 때. 그런 경우의 수는 A의 경우의 수와 B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뭐 한다? 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시라고 했어. 문제 풀면서. 됐지? 자, 오늘도 그게 연장이야. 자, 유형 9번은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예를 들어서 바로 문제로 볼게. 720의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야. 이건 중학교 때 했죠? 720의 약수를 구하려면 먼저 뭐 한다? 720을 소인수분해 한다. 그쵸? 소인수분해. 자, 소인수분해 뭔지 알지? 그지? 소수로 계속 나누는 거야. 소수 2로 나누면 360, 2로 나누면 180, 또 2로 나누면 90, 또 2로 나누면 45. 이제 2로 안 되니까 좀 올라갈까? 3으로 나눠지네. 15. 3또 나누면 이렇게. 따라서 720은 2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2가 4번 곱해지고 3이 몇 번? 2번. 5가 몇 번? 1번. 이렇게 곱해진 거잖아. 자, 그런 다음에 약수의 개수는 우리 공식만 기억하고 있을까? 약수는 몇 개야? 여기 지수가 4니까 저 지수에다가 1을 더하고 요 지수가 2니까 2에다가 1을 더하고 여기 지수가 1이니까 1에다가 1을 더해서 뭐 하면 돼? 다 곱하시면 그게 약수의 개수였어. 몇 개? 5 곱하기 3 곱하기 2 얼마다? 30개의 약수가 존재한다. 됐지?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야. 중학교 때 했던 거. 중학교 안 나왔어? 했지? 안 했어? 형야 했어 안 했어? 우리 형제 했어요. 했을 건데 약수의 개수 중1 때 물에 3년 전에 일어나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다. 이제 자 몰라도 돼. 이제 하면 되니까. 자 약수의 개수를 왜 그렇게 구하는지 중학교 때는 몰랐을 거야. 그냥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딱 배웠겠죠. 왜 그러겠어? 잘 봐요. 이 720을 소인수가 이렇게 나왔잖아. 2가 몇 개? 4개, 3이 2개, 5가 1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들로만 이루어진 숫자가 있으면 그걸 다 720의 약수가 될 수 있잖아. 왜냐면 약수는 뭐야? 720의 약수, 예를 들어 72는 거기다 10을 곱하면 720이 되지. 그러면 그때 72와 10을 둘 다 720의 약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2나 3이나 5만 가지고 만든 숫자들은 720의 약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곱하기 5는 720의 약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여기다가 2를 3개 더 곱하고요
3을 한 개 더 곱하고요 하면은 720이 만들어지겠죠. 2의 4승 3의 제곱 곱하기 오니까 딱 720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720의 약수고 얘도 뭐야? 720의 약수로 볼 수 있는 거라고. 다시 720의 약수는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여기 있는 소인수들 가지고 적당히 곱하면 죄다 뭐가 된다? 720의 약수가 된다고. 동현이? 2를 4개까지 쓸 수 있고요. 3을 2개까지 쓸 수 있고 5 한 개 있어서 이들 가지고 적당히 곱하면 다 720의 약수가 된다고. 그러면 720의 약수의 개수는 이들을 적당히 선택해서 곱하는 경우의 수는 어때? 똑같지. 결국 약수의 개수는 경우의 수 문제구나.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하나씩 봐. 내가 720의 약수를 만들 때 2를 쓸 수 있지. 자 2를 쓸 때 나의 선택은 몇 가지야? 2라는 숫자를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 몇 개까지 쓸 수 있으니까? 4개까지 쓸 수 있지. 2 5개 쓰면 돼요? 안 돼요? 722, 2가 4개밖에 없는데 우리 약수는 이 4개를 넘어갈 수 없죠. 1을 4개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럼 나의 선택은 몇 가지? 5가지. 왜? 1을 1개 쓸 수도 있고 1을 2개 가져올 수도 있고 1을 3개 가져올 수도 있고 1을 몇 개 가져올 수도 있고 4개 가져올 수 있지만 1을 안 가져와도 되잖아. 2 없어도 얘들만 가지고 720 약수 만들 수 있으니까. 따라서 2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아까 약수에서 왜? 4 더하기 1을 왜 나왔어? 2는 4개지만 1은 왜 붙은 거야? 2를 안 쓸 수도 있으니까 2가 붙은 거야. 동현이? 그럼 마찬가지겠네. 자, 3이라는 숫자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최대 몇 개가 쓸 수 있으니까 2개. 따라서 3은 2개까지 쓸 수 있지만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더하기 1한 거야. 5는 1개밖에 없네? 그럼 5를 1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됐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바로 약수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지수에다가 1을 더하는 이유. 왜? 그 소인수를 안 써도 되는 것 때문에 하나씩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다 곱해주시면 약수의 개수. 자, 이해 안 되면 그냥 어떻게 돼? 그냥 약수의 개수 가는 공식 자체로 외우셔도 돼. 됐지? 근데 이걸 활용하려면 왜 그렇게 되는지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되니? 그럼 봐. 왜 그러냐면 자, 문제를 바꿔볼게 선생님이. 자, 720의 약수는 전체 30개가 존재해. 됐죠? 근데 720의 약수 중에서 짝수인 거는 몇 개 있냐 묻는 거야. 그치? 짝수인 걸 몇 개냐 물어보면 자, 짝수는 누구의 배수라고 볼 수 있어? 2의 배수가 짝수잖아. 그치? 그러면 720의 약수 중에서 2의 배수가 되는 놈들 찾으라는 얘기야. 그럼 2의 배수가 되려면 2를 1개, 2개, 3개, 4개 그리고 안 뽑을 수도 있잖아. 맞네? 약수 만들 때. 근데 2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2가 들어있어야겠지. 2를 안 뽑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따라서 2는 1개 뽑거나 2개 뽑거나 3개 뽑거나 4개 뽑아야 되니까 2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4가지야. 2를 안 뽑는 경우는 제외시켜야지. 2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나머지 애들은 어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2만 들어있으면 일단 2의 배수니까. 맞죠? 그러면 3은 3가지가 되겠죠. 5도 안 뽑아야 되고 1개 뽑아야 되니까 5도 몇 가지야? 2가지지. 몇 개? 짝수인 거는 24개. 그럼 홀수인 것은 당연히 몇 개? 6개. 6개. 맞나? 볼래요? 홀수인 약수는 2를 가지면 돼, 안 돼? 2를 하나라도 가지면 바로 짝수가 되겠죠. 2는 한 번만 곱해줬으면 바로 짝수 되니까. 그러면 2를 안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 2에 대해서는 선택하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 하나도 안 가지는 한 가지밖에 없죠. 맞지? 나머지 애들은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이거 미쳤다. 5도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 몇 개? 6개. 합치니까 전체 30개 나오죠. 자, 조금 더 갑니다. 그러면 야, 저 약수 중에서 4의 배수인 약수 물어보면 4의 배수인 약수를 물었어요. 4는 누구야? 2의 제곱이죠. 그러면 4의 배수가 되려면 우리가 만든 약수 안에 2가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야. 두 개 이상. 그럼 여기서 1을 뽑을 때 안 뽑거나 한 개 뽑으면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지. 1을 두 개 이상 뽑아야 되기 때문에 1을 두 개, 세 개, 네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지. 몇 가지 있어? 세 가지네. 1을 두 개 뽑는 경우, 1을 세 개 뽑아가는 경우, 1을 네 개 뽑아가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왜? 1을 두 개, 세 개, 네 개. 세 가지, 그치? 그 다음에 나머지 3이나 5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잖아. 그럼 3은 제곱이 있으니까 두 개. 근데 안 뽑아야 되니까 세 가지. 5는 한 개. 안 뽑아야 되니까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4의 배수를 몇 개 만들 수 있다? 18개. 자, 이 문제로 약수의 개수 문제는 다 정리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3의 배수인 약수 해보자. 자, 3의 배수가 되려면 3을 적어도 하나는 가져야겠죠. 한 개 가져도 되고 두 개 가져도 되잖아. 그럼 2는 상관없잖아. 2는 안 가져도 되니까 5개까지 되겠죠. 0개, 1개, 2개, 3개, 4개, 5개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3은 적어도 하나 가져야 하기 때문에 안 가지면 안 돼. 따라서 3은 한 개나 두 개를 가질 수 있겠죠. 몇 가지 선택? 두 가지. 5는요? 역시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두 가지. 10개, 20개. 됐지? 자, 마지막. 6의 배수인 약수보다 6의 배수. 자, 6은 뭐 곱하기 뭐예요? 아이고 좀 6은 2 곱하기 3이잖아. 그지? 그 말은 내가 약수를 만들 때 분명히 니들을 적당히 뽑아서 만든다고 그랬는데 6의 배수 되려면 어떻게 돼? 2도 적어도 하나 뽑아야 되고 3도 적어도 하나 뽑아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럼 2를 꺼낼 때 2를 안 꺼내면 안 되네.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 꺼내겠네. 몇 가지야? 네 가지. 맞지? 3도 최대 두 개 뽑아야 되지만 안 꺼내면 안 되잖아. 따라서 3은 한 개나 두 개 꺼낼 수 있겠죠. 선택 가능성 몇 가지? 두 가지. 5는 이제 상관없잖아. 그치? 5는 상관없으니까 꺼내도 되고 안 꺼내도 되니까 두 가지. 6의 배수 몇 개 만들어진다? 16개가 만들어지겠다. 자, 그러면 어떤 놈의 배수를 물어보든지 다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만약에 9의 배수를 물어보려면 3 두 개 다 꺼내야 되네. 나머지는 상관없고요. 10의 배수 물어보면 2 하나 5 하나 꺼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원리 한번 이해하면 뭘 물어봐도 이제 다 대응할 수 있게 돼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 됐죠? 자, 그 밑에 위에 개념 보시면 뭐라 되어 있냐?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식이 있어요. 자, 다행히 여기 시너지하는 그 문제들이 안 들어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얘는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일단 나중에 나왔을 때 그때 알려주도록 할게. 지금은 약수의 개수라도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유형 10번. 자,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야. 일단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무슨 차이일까요? 하는 거야. 역시 얘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0원짜리가 3개 있어요. 50원짜리가 3개 있어요. 100원짜리가 2개 있어요. 이렇게 동전을 가지고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를 물어봐. 지불 방법의 수. 자, 지불하는 방법의 수라는 얘기는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100원짜리를 주는 것과 100원짜리를 하나도 안 주는 거는 지불 방법이 어때? 서로 다른 거죠. 맞지? 10원짜리 2개를 주는 것과 10원짜리 3개를 주는 건 서로 다른 지불 방법이잖아. 결국 지불 방법의 수라는 얘기는 여기 있는 동전들을 내가 몇 개를 줄 건지를 결정하는 거와 똑같죠. 됐지? 그럼 생각해봐요. 10원짜리 동전의 3개 있어. 그 3개를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야? 10원짜리를 한 개 줄 건지 2개 줄 건지 3개 줄 건지 결정하셔야겠지. 그리고 뭐야? 10원짜리를 안 줄 수도 있잖아.
10원짜리 안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따라서 지불 방법수는 10원짜리 동전의 지불 방법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 자, 약수 얘기서랑 비슷하죠, 그죠? 자, 50원 더 3개 있어요. 저 50원짜리 가지고 내가 또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3개 줄 수 있겠지. 몇 가지야? 4가지. 그리고 아직 안 끝났지. 100원짜리도 있잖아, 주머니에. 자, 이제 100원짜리 꺼냈어. 2개 있는데 이쪽에 몇 개 줄까? 안 줄 수도 있고, 1개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겠죠. 몇 가지야? 오케이. 지불 방법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들을 가지고 몇 개, 각 화폐 단위별로 줄까 말까, 또는 준다면 몇 개 줄까를 결정하는 경우수랑 똑같아. 내가 몇 개 주는지가 달라지면 그때 지불 방법수도 서로 다른 경우의 수잖아. 동의하니? 자, 근데 이번에 보세요. 지불 금액의 경우에서 뭐 하는 거야? 자, 그럼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이랑 무슨 차이가 있길래 따로 물어보냐? 지불 금액은 선생님, 자, 10원짜리를 1개 주면 10원을 주는 거고요. 10원짜리를 2개 주면 20원 주는 거고요. 10원짜리 3개 주면 30원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불 방법이 달라지니까 지불 금액도 어때? 같이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진 않아. 근데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냐면, 보세요. 50원짜리가 3개 있으니까 50원짜리를 2개 내면 얼마를 금액 지불한 거야? 100원을 지불한 거죠. 100원짜리가 있으니까 100원짜리를 1개 내도 얼마를 지불한 거야? 100원을 지불한 거죠. 자, 그럼 지불 방법 입장에서는 얘랑 같은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야? 다른 방법이지. 너는 50원짜리 2개 준 거고 너는 100원짜리 안 줬으니까 서로 다른 방법이야. 여기서는 따로따로 하나 세셔야 돼. 근데 지불한 금액 입장에서 보면 둘 다 얼마야? 100원이지. 이걸 하나로 써야 되니 합쳐서 하나로 써야 되니? 합쳐서 하나로 써야겠죠. 차 이해돼? 그러니까 지불 금액 안에는, 지불 방법 안에는 금액이 똑같은 것들이 어때?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중복된, 금액이 똑같은 중복된 게 섞여 있다고. 그러니까 얘보다 지불 금액은 실제로 더 적게 나와야 정상이지. 중복된 걸 제외시켜야 됩니다. 맞지? 근데 중복되는 걸 제외시키는 게 쉽지 않아, 막상 해보려면. 방금처럼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 안에서 다 찾아야 돼. 몇 개 중에서, 48개 중에서. 쉽지 않아. 그래서 어떤 방법 쓰냐면, 이건 방법 알아야 돼. 자, 여기서 중복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지불 금액 입장에서 중복되는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야. 50원짜리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50원 2개로 충분히 얼마를 만들 수 있어? 100원이라는 금액을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야? 중복이 생기는 거다, 지금처럼. 만약에 50원짜리가, 봐봐. 50원짜리 1개 빨리 없다, 1개뿐이. 그럼 50원짜리 가지고 100원을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지불 금액이 중복된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겠지. 생기는 이유는, 중복이 생긴 이유는, 즉, 둘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50원짜리가 몇 개가 있기 때문에.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50원짜리로 100원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거기서 중복이 생기는 거라고. 그럼 이 중복을 없애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 쓸 거냐면, 봐봐. 어차피 100원짜리 동전은 필요가 없어요. 지불 금액을 만들 때는 100원짜리 없어도 50원짜리 2개로 100원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잖아. 없어도 100원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을 너로 다 만들 수 있는 거야. 괜히 두 가지가 다 존재하면은 중복되는 것만 생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떡하겠다. 어차피 너 필요 없어. 100원짜리 필요 없어. 그러면 편의점 가가지고 100원짜리를 50원짜리 몇 개로? 4개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지? 50원, 100원, 100원짜리 있어봐야 50원짜리를 충분히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100원짜리 필요 없다고. 그래서 편의점 가가지고 50원짜리 4개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이 문제는 결국 얼마 되니? 10원이 몇 개? 3개. 50원이 몇 개? 7개가 되겠지. 얘들 가지고 지불하면은 지불 금액에서 중복되는 거 없이 찾을 수 있겠네. 됐지? 그러면 10원짜리는 안 줄 수도 있으니까 합쳐서 4개. 50원짜리 7개 있으니까 안 주는 것부터 해서 7개 다 주는 까지 해서 몇 가지? 8가지. 이거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수가 32가지고 그게 바로 중복 없이 지불 금액 수가 되는 거야.
자, 정리할게.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이거 시험 잘 나와요. 교과서에 쓰니까. 지불 방법수랑 지불 금액의 수랑 다른 거 알겠지? 방법이 달라도 최종적인 금액이 똑같아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지불 금액에는 중복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하겠다? 아래 단위로 더 작은 돈의 단위로 큰 금액을 표현할 수 있으면 큰 금액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작은 걸로 바꾸는 거야. 그래놓고 지불 방법수를 쓰면 그게 지불 금액수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선생님 왜 50원짜리는 안 바꿉니까? 10원짜리 왜 안 돼? 10원짜리 몇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10원짜리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걸 다 내도 30원밖에 안 되지 50원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10원짜리로 50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에서 중복되는 건 생겨 안 생겨? 걱정할 필요가 없지. 중복이 안 생기면 그 진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럼 만약에 10원짜리도 몇 개 있다면 문제 바꿔가지고 10원짜리도 6개 있다 그러면 50원짜리 지금 몇 개 됐어 지금? 갖고 와서 7개 됐죠? 근데 10원짜리 6개야. 그럼 10원짜리 5개면 50원 만들 수 있죠? 그럼 50원짜리도 필요 있어 없어? 필요 없는 거지. 그럼 죄다 가가지고 얘를 10원짜리 몇 개로? 35개. 35개 바꾸는 거야. 그럼 총 10원짜리 몇 개 돼버렸어? 41개 되겠죠? 10원짜리 41개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개야? 안 주는 것부터 해서 41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총 몇 개? 42가지가 존재하겠죠. 지불 금액은 42가지가 되겠지. 저렇게 된다면. 오케이? 그래서 무조건 다 낮은 걸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낮은 걸로 큰 금액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개수가 있을 경우에만 바꾸는 거야. 그 개수를 못 맞춘다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해됐어? 자, 이 내용이면 밑에 거 다 풀 수 있습니다. 단, 자, 항상 문제 마지막에 뭐부터 했냐면 다음 뭐라고 했어? 영어는 제외한다. 영혼을 지불하면 제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준 거는 안 준 거니까 빼겠다는 얘기야. 그럼 봐봐. 여기 안에 어때? 10원짜리 안 주고 50원짜리도 안 주고 100원짜리도 안 주는 거 포함되어 있죠. 다 안 주면 결국 영혼이잖아. 그건 안 산다며. 또 어때? 하나 빼줘야겠죠. 맞지? 여기도 어때? 10원짜리도 안 주고 50원짜리도 안 주는 거지 포함돼서 32개지. 그치? 다 안 주면 영혼이니까 그건 안 산다며. 하나 빼주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빼기까지 정확하게 하셔야지 정확한 답 나옵니다. 알겠나요? 자, 선생님 밑에 있는 문제는 따로 풀지 않겠습니다. 이걸로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똑같은 방법들이야. 그 다음에 유형 11번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에서 문제다. 자, 이렇게 격자 모양, 즉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어. 여기서 어떤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의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문제야. 이거 보세요. 자, A가 있고요. B까지 최단 거리로 움직이고 싶어.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면 최단 거리잖아, 그렇지? 이렇게 쭉 가도 최단 거리죠. 이렇게 가도 최단 거리죠.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어때? 움직임 거리는 어때? 똑같지, 그렇지? 똑같은 거 보여? 왜 생김이 꼼꼼을 더 많아 보이는데? 아니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위로 하나, 둘, 세 개 올라왔지. 하나, 둘, 세 개 올라왔으니까 둘이 길었대 완전히. 똑같잖아. 그러니까 최단 거리는 몇 개 존재하는 거야?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 존재하는 거야. 그 여러 개의 개수를 세라는 얘기야.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자, 먼저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 거리로 가려면 무조건 어디로 돼? 이쪽 방향으로 밖에 움직이잖아. 이렇게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열심히 잘 가다가 A로 들어오는 순간 최단 거리가 될 수 없죠.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B가 이쪽에 있으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되지. 내려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열심히 가다가 다시 내려오면 최단 거리에서 멀어지지. 안 된다고요. 따라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최단 거리 가려면 두 방향밖에 없어요.
오른쪽으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그것만 해주셔야지 밑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게 있으면 최단거리가 되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먼저 뭐 한다? 최단거리가 되기 위한 운동 방향부터 먼저 파악을 하십니다. 자, 어디로 간다? 일로 가거나 일로만 가야 된다. 각 점에서. 그지? 왜? 점마다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4가지씩 존재하잖아. 근데 최단거리 되려면 이쪽에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거야. 이쪽에 이쪽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된다. 어허. 그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할 거야. 더하는 거라고. 자, 보세요. 일단 A에서 B까지 가기 전에 이 점을 거쳐 갈 수 있겠죠. 자, A에서 여기까지 몇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어? 한 가지지. 위에서 내려올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최단거리에 가려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 위에서 여기에 올 일은 없죠. 절대로. 따라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 점까지 오는 경우는 역시 위에서 내려오면 최단거리 아니지. 이쪽에서 올 수 있으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지. 같은 맥락으로 1이고 이 점까지 올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오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최단거리는. 자, 위로 가볼까? 1점까지 올 수 있는 경우는 밑에서 올라올 수 있죠. 이쪽에서 올라올 수 없다. 안 되잖아. 이쪽으로 이동한다며. 이쪽 방향으로 오는 일은 없어요. 따라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우는 요걸 통해서 오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마찬가지지. 이렇게 시작한 거야. 자, 그다음 잘 봐. 이제 시작이야. 여기 관계점만. 요 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자, 요 점까지 오는 최단 경우의 수는 밑에서 올라올 수 있지. 이렇게. 괜찮지? 몇 가지 올라올 수 있어? 한 가지 방법으로 올라올 수 있지. 이쪽에서 올라올 수 있지. 다 올라올 수 있지. 이쪽에서 몇 가지 방법으로 올라올 수 있어? 한 가지지. 그럼 최종적으로 여기에 도달하는 길은 한 가지를 더했으면 몇 가지 되니? 2가지야. 자, 요 점 보자. 요 점까지 오는 경우의 수는 왼쪽에서 올 수 있죠. 몇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 그리고 밑에 쪽에서 올라도 괜찮죠. 밑에 쪽에서 몇 가지 방법이야 지금? 2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밑에 쪽에서 2가지 방법으로 이쪽에서 한 가지 방법이니까 이쪽 오는 거는 3가지 방법이겠죠. 자, 이 점 보자. 왼쪽에서 한 가지 방법으로 올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가지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는 게 3가지가 되겠죠. 1 더하기 3에서 몇 가지? 지금 계속 뭐하고 있냐? 더하고 있죠. 왜? 합의 법칙이니까. 각 점에서 오는 경우의 수는 방향을 봤을 때 그 양쪽 방향에서 오는 경우의 수를 합쳐주시면 되는 거잖아. 자, 이 점 봐요. 여기서 몇 가지? 한 가지. 여기서 몇 가지? 2가지. 총 요점까지 도착하는 경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이 점은요. 이쪽에서 3가지 방법, 이쪽에서 3가지 방법. 몇 가지? 6가지. 이 점은 이쪽에서 4가지, 이쪽에서 6가지. 몇 가지? 뭐 하면 된다지? 열심히 빨리빨리 더해가시면 돼. 방향 잘 보고. 1, 3, 몇 가지? 4, 6, 4, 몇 가지? 10가지. 10, 몇 가지? 20. 1, 4, 몇 가지? 5, 15, 15. 20, 15, 35. 5, 1, 6, 15, 6, 21. 35랑 21이랑 더하면 되겠죠. 56. B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되는 경우로? 56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치? 덧셈만 잘 하시면 돼. 단 조심할 게 뭐니? 최단 경로를 가기 위해서는 방향 정확하게 보셔야 돼. 절대로 올 수 없는 방향은 더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여기 이용해서 할 때 얘랑 얘랑만 더하면 되는 거지. 이쪽 거랑 이쪽 걸 더하네 안 더하네? 안 되잖아. 여기서 이렇게 올 리가 없지. 위에서 다시 내려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쪽 방향의 걸 더해야 되는지만 잘 생각하시면 금방금방 덧셈해서 답 찾을 수 있어요. 더하기는 배웠을 거 아니야, 중학교 때. 아, 초등학교 때 배웠구나. 초등학교 언제 나왔다고? 고3 초등학교? 학교면 이거 덧셈 잘하지. 자, 그럼 문제 보자. 모양이 조금 이상하지? 1006번. 자, A에서 B까지 갈 거야. 자, 처음 어떻게 됐어? 최단거리 가려면 어떻게 되니?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 가려면 일단 밑으로 내려가야죠. B가 밑에 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A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반대로 이렇게 돌아올 일이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밑으로 갔다 다시 올라올 일이 생기면 돼 안 돼? 안 돼. 따라서 최단거리로 가기 위해서는 난 이쪽 두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된다고요. 먼저 결정하시고 두 번째 갑니다. 직접 배우자.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몇 가지야?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것도 몇 가지야? 한
가지지. 밑에서 올릴 수 있잖아. 여기도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어? 여기는요? 여기서 하나 올 수 있고 하나 올 수 있게 몇 가지? 두 가지. 여기는요?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 몇 개? 여기는 세 개, 한 개. 몇 개? 네 개. 네 개, 한 개니까 몇 개? 자, 여기 잘 보세요. 이 점에 오는 경우 수는 왼쪽에서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위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이거랑 똑같은 3이 그러면 되겠죠. 얘는 왼쪽에도 있고 위에도 있으니까 3 더하기 4에서 얼마? 7. 얘도 7 더하기 5에서 12. 다시 이 점은 왼쪽에서 오는 경우의 수 없죠. 그럼 위에서만 내려야 되니까 얼마야? 7. 왼쪽 위 하면 얼마다? 19. 이 점은 다시 위에서 내려니까 7. 26. 따라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26가지. 자, 길이 이상해도 전혀 주눅들 게 없어요. 길이 없으면 그쪽에서 오는 경우의 수는 안 돼도 되는 거잖아. 맞죠? 자, 그 다음 문제 보세요. 1007번. 이번에는 길은 있는데 공사 때문에 못 간대. 길은 반듯하게 다 있는데 P와 Q는 공사 때문에 진입이 제한된다. 못 간다는 얘기야. 그럼 저는 못 가는 거야, 이 점들은? 이 점들은 못 지난다고요. 됐죠? 갑니다. 여기서 저까지 가야 되니까 나의 이동 방향은 이쪽으로 가거나 올라가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 일로 가는 건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올라가는 것도 몇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됐지? 자, 더하면 몇 가지? 두 가지. 더하면 3, 더하면 4, 더하면 2, 1이니까 3, 3, 3, 6, 4, 6, 10, 15. 문제 없지까지? 자, 여기 보세요. 3, 1, 4, 6, 4, 10. 여기는 못 가. 맞지? 못 간다고 했잖아. 고사다며. 못 가. 건너뛰어. 여기. 자, 원래 여기는 1로구나 1로 가야 되는데 밑에가 지금 막혀있지. 따라서 이까지 오는 경우 수는 얼마나 써야 되니? 15. 맞지? 밑에는 원래 더해야 되냐 밑에 막혀있으니까 못 오잖아. 자, 여기 보세요. 못 가. 그럼 여기는 여기 봐야 되는데 밑에 없잖아. 몇 개야 그러면? 자, 여기는 밑에 왼쪽 봐야 돼. 왼쪽에 있어 없어? 길이 막혀서 못 오지? 그럼 몇 가지 여기 또? 여기는 25. 됐지? 막힌 데는 길이 없어서 못 오는 거야. 안 대주면 되는 거야. 여기는 못 오잖아. 몇 개야? 1. 이제는 올 수 있네? 이제 올 수 있네? 이렇게 풀 수 있게. 자, 다 할 수 있겠지? 요거는 그냥 더 세. 뭐가 흔들어, 씨. 왜, 뭘 못하겠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냐고? 자, 물어봐봐. 네가 예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거야. 이제 알아보면 했잖아, 그 무슨. 이러고 갈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여기서 세 가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대. 여기서 이전까지 오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게 네 가지라고. 그러면 A에 출발해서 B까지 오는 경우 수는 몇 가지겠어? 여기로 가는 거는 세 가지. 그대로 한 개로 올 테니까 여기서 이거 거쳐서 B까지 가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리고 A에서 여기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건 몇 가지야? 네 가지, 한 가지, 네 가지죠. 둘을 어떻게 할 거야? 더하겠지. 왜? A에서 1로 거쳐서 1로 오거나 또는 1로 거쳐서 1로 와야 되니까 또는 따라서 A에 출발해서 B까지 오는 경우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어? 7이지. 그럼 왜 7이 나왔냐? 아니 이전까지 경우 수가 세 가지고 이전까지 경우 수가 네 가지면 여기는 3 더하기 4에서 7입니다 한 거잖아. 맞네? 마찬가지야. 자, 이전의 경우 수 살렸더니 이쪽까지 오는 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쪽까지 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경우는 요걸 거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요걸 거쳐서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3이랑 3이랑 돼서 6 쓰는 거라고요. 계속 돼 나가는 거라고. 대신에 최대한 경우가 되기 위한 방향만 잘 보셔야지. 이쪽을 더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천천히 어떤 모양이 나오든 당황하지 말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확률화 통계를 하면 저런 최단 경로수를 구하는 또 방법이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근데 그런 문제조차도 우리 방금 배운 합의 법칙을 위해서 다 풀 수 있어. 수능에서 1등급 받는 친구도 더해가지고 풀었어 맨날. 그래도 1등급 받을 수 있어. 됐지? 연습 잘 해두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색칠하는 방법의 수. 역시 시험에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거야. 어떤 도형을 딱 그려주고요. 각각의 영역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야. 근데 조건이 보통 붙어 있어. 어떤 붙으냐면 같은 색을 여러 번 칠해도 되나? 문제 봐요. 이런 도형에 자, 같은 색을 중복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하는 영역은 반드시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한다는 조건이 항상 붙어 있어. 문제에서. 무슨 얘기야? 자,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데 여기 만약에 빨간색을 칠했어. 그럼 여기는 빨간색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는 거야. 왜? 인접하고 있잖아. 인접한다는 얘기는 두 영역이 선으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데를 인접한다고 그래. 왜? 여기가 똑같은 색을 칠해버리면 두 개가 구분돼 안 돼? 안 되니까 서로 다른 색을 칠하는 얘기야. 대신에 여기에 빨간색 칠했으면 뒤에는 빨간색 칠해도 돼 안 돼? 되는 거야. 왜? 같은 색을 여러 번 써도 된다며. 인접하지도 않잖아. 써도 되는 거겠죠. 자, 저 조건의 해결 이해하겠죠? 선과 선을 맞대고 있는 영역에는 반드시 서로 다른 색을 칠하셔야 돼.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같은 색을 또 써도 되는 거야.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차근차근 한 군데씩 칠해 나가시면 돼. 자, 근데 하나만 약속하자. 하나만 약속하자. 어디부터 칠할 거냐 이거야. 사실은 어디부터 칠하나 똑같아. 당연히 들어가 똑같이 나와야지, 그치? 똑같은데, 자, 잘못하면은 되게 이야기가 복잡해져. 막 중복이 생기고 하면서 막 복잡한 상황이 돼버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칠하자?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먼저 칠하는 거야. 오케이? 제일 인접한 게 많은 영역을 찾아서 거기부터 색칠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왔다 갔다 치지 말고요. 어떻게 한다? 한쪽 방향을 잡아서 한쪽 방향으로 차례로 칠해가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것만 약속해. 자, 어디부터 칠하라고요? 주어진 영역 중에서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곳 칠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딱 칠했으면 그 다음부터 때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시계 방향이면 시계 방향 쪽으로, 시계 방향 쪽이지.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쪽으로 이렇게 색칠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 여기 봅시다. 5개 색칠할 거야. 어디부터 칠하는 게 좋겠어? 제일 인접한 게 많은 게 A지. A는 4개랑 다 인접하고 없으니까. 됐지? 그럼 A에 칠할 거야. A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그치? 먼저 칠하면 임자야. 먼저 칠하는 사람이 임자. 아직 칠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A는 아직 아무것도 칠해지기 때문에 A는 아무거나 칠해도 돼. 몇 가지야? 5가지. 맞니?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이쪽 방향이 됐든 이쪽 방향이 됐든 한쪽 방향 칠하고 그냥. 이쪽 칠할까? 자, B 칠할게. B 칠할 수 있는 몇 가지? 같이 생각해. 5개 중에서 여기 칠한 색깔은 못 쓰지. 여기 한 개 칠돼 있잖아. 그치? 형제야, 여기 못 쓰지?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한 개 뺀 4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C는 A하고도 B하고도 인접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색깔과 여기 있는 색깔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는 거 있지? 몇 개 못 써? 2개 못 쓰네. 그럼 칠할 수 있는 거는 5개 중에서 몇 개? 3개. 자, 그 다음 D는요? 역시 A와 C랑 인접하고 있죠. 2개 색깔 못 쓰는 거지. 요거는 어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 인접 안 하고 있으니까 얘랑 똑같은 색을 칠하든 다른 색을 칠하든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거야. 우리가 피해야 될 거는 인접하고 있는 2개만 피하면 된다는 거야. 몇 가지야? 3가지. 그리고 마지막 E도 A와 D랑만 피하면 되겠죠. 인접하고 있는 게 2개니까.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러면 정답은 처음에 5가지, 그 다음에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3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10번. 마찬가지야. 4개 영역에 5개 색을 칠하려고 그래. 4개 영역에 5개 색 칠할 거야. 한 가지 색은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단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구분하자 그랬어. 똑같은 조건이죠. 어디부터 칠할래? 인접한 게 제일 많은 게 D지, 그치? D부터 칠할게. D는 5개 중에 아무거나니까 5. 그 다음 어떻게? 이쪽으로 돌든 이쪽으로 돌든 네 마음대로 돌리라고요. 위로 돌릴까? 네, 위로 돌릴게. 여기 몇 가지야? 요거 하나만 피해야 되니까. 여기는 요거 2개 이미 색칠돼 있잖아. 피해야지. 몇 가지야? 3가지지. 여기는 요거 2개 색칠돼 있잖아. 같은 거 못 쓰니까 몇 가지야? 3가지. 됐니?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아주 쉬워. 근데 이렇게 쉬운 거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선생님 예를 하나 들게요. 이거랑 비교해 드릴게. A, B, C, D, E. 5개 영역에 5개의 색을 칠하고 싶어. 5개 색. 5개 색. 됐지? 자, 어디부터 칠할까요? 가운데 있는 인접한 게 제일 많은 A부터 칠하겠죠? 자, A 몇 가지야? 5가지. 오케이, 5가지. 그 다음에 어디 칠할까? 안쪽으로 돌려. 입맛대로 돌려. C로 가자. 오케이. C 몇 가지야? 4가지지. 동현이? 자, 그 다음 어디 올래? 위로 갈래? 밑으로 갈래? 위로? 위로 가든가. 들어주자. 위로 돌 거야? 그럼 여기는 요거 2개 못 칠하잖아. 몇 가지야? 3가지. 맞네? 자, 잘 봐. 그 다음 여기는 요거 2개만 인접하고 있죠? 그치? 여기 색칠되어 있는 2개 색 빼고 쓸 수 있는 몇 가지야? 3가지지? 자, 봐. 근데 마지막 D 칠할 차례야. 여기 칠할 수 있는 몇 가지야? 2가지? 2가지? 여기랑 다 인접하고 있으니까 D는 여기 칠한 색들은 못 쓰지. 그럼 3가지 색이네, 선생님. 그럼 2가지 먹을 수 있네. 아니잖아. 왜냐면 여기 있는 C와 E는 다른 색이 칠해져 있다고 장담해? C와 E는 인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둘의 색깔은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만약에 C와 E가 똑같은 색이 칠해져 있다면 하나, 2개 색을 못 쓰는 거니까 이게는 몇 가지 봐야 돼? 3가지 칠할 수 있겠죠. 근데 C와 E가 서로 다른 색이 칠해져 있다면 하나, 둘, 3가지 색을 못 쓰니까 이게는 왜? 2가지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둘이 색깔이 같을지 다를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에 쓸 수 있다 없다? 못 쓰는 거야. 자, 이게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러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어떻게 돼? 경우를 나눠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그럼 첫 번째는 C하고 E하고 다른 색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C하고 E하고 같은 색이 칠해질 수도 있잖아. 나눠서 봐야지. 자, 그럼 답니다. 다시. A부터 똑같이 할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야. A 몇 가지였어? 5가지야. 맞지? C 몇 가지였어? 요것만 달라야 되니까. 4가지지? 생각하면서 따라와. 자, 이제 B 갑니다. 요거 2개랑 다른 색 칠해야 되니까 몇 가지야? 3가지죠? 자, 이제 누구 차례야? E 차례야? E 칠할 때 여기랑 여기랑 인접하고 있죠? 이 2개 색 써? 못 써? 못 쓰지? 근데 지금 뭐 보고 있어? C와 E도 다른 색을 만족해야 되잖아. 맞니? 그러면 E 칠할 때 요것도 못 쓰고 요것도 못 쓰고 요것도 못 쓰는 거야. 인접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경우를 지금 나눠서 보기 때문에 요 색도 다른 걸 칠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리 총 몇 개 색을 못 쓰는 거야? 3개를 못 쓰지? 그럼 몇 개만 칠할 수 있어? 2개 칠할 수 있는 거야. 됐지? 자, 끝났어? 여기 칠할 차례야. 여기 칠하려고 봤더니 요거 3개를 봐야 되잖아. 인접하고 있는 거.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얘랑 다른 색이지. 당연히 너도 다른 색이지. 몇 개 색을 못 써? 3개.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2가지. 됐어? 두 번째, C와 E가 같아지는 걸 한번 보자.
똑같아. A 몇 가지? 5가지. C 몇 가지? 4가지. B 몇 가지? 3가지. 여기까지 똑같이 온다고요. 이제 E에 칠할 차례야. 근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 E에 이번에는 C와 똑같은 거 칠한다며. 자, C 어떤 색이 칠해져 있겠죠 지금. 그러면 E에 그거랑 똑같은 색을 칠하는 경우 수는 몇 가지? 4니까 4가지야? 아니 4가지 중에 하나를 칠한다는 의미고요. 여기에 이미 이제 칠이 되어 있잖아. 한 색이 색깔 하나가 칠이 되어 있다고. 그거랑 똑같은 색을 칠한 방법 몇 가지? 1가지. 얘랑 똑같은 색은 하나로 정해져 있잖아. 그치? 그게 뭔지 몰라도 1가지야. 됐지? 자, 그러면 마지막에 D는 얘랑 같은 색이니까 하나, 2개 못 쓰잖아. 그럼 몇 가지 칠할 수 있어? 그럼 경우는 어떻게 돼?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로 나누었으니까 따로따로 계산한다면 그걸 뭐 하면 되겠어? 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니까 또는이니까. 그럼 봐봐. 앞쪽에 경우 안 나누고 푸는 이런 문제들 되겠어? 이런 경우 나누는 문제들 되겠어? 그러면 안 오는 문제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이런 데서 선생님 그럼 언제 나눠야 됩니까? 막 이런 거 풀 때도 나누고 앉았어. 우리 안 나누고 풀었지? 근데 풀에도 막 나누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고요. 자, 언제 나눠야 될지는 문제만 보고는 바로 판단하기 힘들어. 어떻게 봐야 되니? 우리 이거 처음부터 나누고 풀었니? 아니지? 처음에 하나 칠해보니까 마지막 여기가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얘의 가지수가 달라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나눴잖아.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색칠 해 나가다 보면 둘이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를 쪼개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그림들이 있어. 해보면서 판단하셔야 돼. 처음부터 나누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알겠지? 다시 봐요. 자, 나눠야 되는 문제가 지금 13번 뭐야? 13번. 4개라서 비교적 간단해 보인다. 그쵸? 여기 몇 개 색칠하는 거야? 4개 색칠하는 거잖아. 4개 색. 그치? 4개 색칠하는데 보세요. 자, 어디부터 칠할래요? A나 C나 비슷하지. 그치? A도 2개를 인접하고 있고 C도 2개를 인접하고 있어. 자, 조심. A와 C는 인접한 거야 안 한 거야? 인접한 걸로 안 봅니다. 인접한다는 거는 선이 맞다 했을 때 인접한 거야. 뾰족하게 닿아 있지. A와 C는 인접한 게 아니야. 서로 다른 색을 칠해대고 같은 색을 칠해대는 거야. 이렇게가 인접하고 이렇게 인접하고 이렇게 인접한 거지. 얘와 얘는 인접한 거 아니야. 그러면 C는 인접한 거 2개, A도 인접한 거 2개니까 결국 어느 쪽에도 상관없네. 어디부터 칠할까요? A부터 칠할까? 갑자기 B야. B도 2개네. B부터? 싫어. A부터 볼게. 자, 4개 중에 하나 몇 가지야? 4가지. 자, 돌려. B로 갈까? 요거 못 칠하니까 몇 가지 쓸 수 있어? 3가지. 자, 얘는 얘는 얘랑 인접한 게 아니니까 얘만 인접하고 있죠. 얘만 못 쓰는 거야. 몇 가지야? 3가지지. 얘는요? 얘랑 인접하고 얘랑 인접하고 있죠. 2개를 못 쓰니까 2라고 쓰면 돼? 아니지. 둘은 인접한 게 아니니까 서로 같은 색일 수도 있고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서로 같은 색일 때와 다른 색일 때 쓸 수 있는 가지수가 어떻게 돼? 달라지지. 그럼 그 뭐겠다? 또 쪼개야겠다는 얘기야. 뭐? A와 C가 다른 색일 때와 같은 색을 쪼개야 된다고. 해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앞에 게 같은 색인지 다른 색인지 구분할 필요가 생기잖아. 그럼 그때 나눠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러면 1. A와 C가 다른 색일 때 보자. 자, 다시 칠합니다. A에 4가지, B에 3가지. 자, 그 다음에 C 칠할 차례인데 요것만 피하면 되지만 이번에는 C하고 A하고 달라야 된다고. 하나, 둘 다 못 쓴다고. 그럼 몇 가지야? 2가지지. 자, 그럼 이번에는 얘와 얘가 서로 다른 색이야. 그러면 D는 얘 2개의 색을 못 쓰니까 D도 몇 가지야? 2가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는 A와 C가 무슨 색? 같은 색일 때. 자, 갑니다. A4, B3까지 똑같아. 자, C 칠해야 돼. 근데 A와 똑같은 색이라며. 여기 칠되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칠하는 거는 한 가지. 그쵸? 자, 그러면 D를 칠할 때는 요 2개의 색을 쳐다봐야 되는데 2개가 어때? 지금 똑같은 색이죠? 그럼 하나만 못 쓰는 거네? 하나만? 이걸 쓰는 게 몇 가지야?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뭐한다? 더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모양일 때 이렇게 쪼개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한 대로 해 나갔을 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가 앞의 상황을 분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돌아가서 다시 쪼개놓고 다시 처음부터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지금 13번, 14번이 다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 문제들이야. 13번, 14번이.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보지 말고요. 직접 한번 부딪혀 보시라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들을 연습했어요. 유형별로 어떻게 경우의 수를 구해 나가야 되는지를 숙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두셔야 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조금 쉬었다가 뒤에 분열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5분 휴식 하십시오.